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갤럽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42,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35. 오차범위 밖이에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은 반기는 뉴스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굿 뉴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5%로 오차 범위보다 낮아요. 네. 그러면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거는 중요한 게 구도거든. 이게 구도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 안정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탄핵이 있었죠. 비상계엄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은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꺾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중도층을 흡수를 하고 또 바람을 탈 수 있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어렵죠.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도 이 중도층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야, 또 생각이야, 태도야, 그러면 당장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손절해야죠.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경고의 성격이 있다. 그런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손절을 해서 중도층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을 내서 부동산 정책은 뭔데? 그다음에 안보는 뭔데? 이걸 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똘똘 뭉치게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뭉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생각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여론조사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질문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당이 유리한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죠. 네. 여야가 벌써 뭐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이 서울 얘기 좀 해볼게요. 여당 후보 다수 당선 40,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6. 오차 범위 아니고 프로테이지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초박빙인 거예요, 서울에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울 선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래도 서울, 서울, 서울. 예. 이게 지방선거 내내 들릴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왜냐하면 서울을 이겨야 이기는 것이고 서울이 너무 중요한 게 서울 지면 정청래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장동혁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서울에 다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대선 후보 고속도로를 탈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 쪽에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이 또 대권 고속도로를 탈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당의 역학 구도 또 대권의 역학 구도 확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의 운명, 국민의 운명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팽팽하니까 뭡니까? 오세훈 스토킹, 오세훈 스토커를 할 정도 다 나서는 겁니다. 네. 한강버스 종묘에 대해서도 지금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 여기다가 이해찬 전 총리, 전현직 총리까지 파상 공세예요. 파상 공세죠.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걸 혼자서도 온몸으로도 막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내년 지방선거가 대구도 중요하고 경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경기도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서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또 서울은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얘기 마지막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다시 60%를 기록을 했어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럼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임기 초반이다. 네.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지표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뭐냐? ESG. 네. 그러니까 경제. 네. 경제는 뭐 하여튼 경제는 임기 초반이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내년 예산도 8.1%가 올려놨죠.
또 지금 민생 소비 쿠폰 또 후주성 성장을 하고 있죠. 쿠폰 주도 성장을 하고 있죠. 또 주가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주가도 올랐죠. 4천, 5천 그러면서 예. 여하튼 임기 시작할 때보다는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예. 거기다 한미 관세 협상도 뭐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타결이 됐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완전히 상징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국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뭐냐? 외교입니다. S. E 이코노미 그다음에 S 시큐리티 예. 외교안보. 그러니까 이걸 딱 외교안보를 지고서 APEC 예. 처음에는 G7이었죠. 예. 그다음에 APEC.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G20. G20. 예. 그리고 2028년 유치. G20 개최국이 어디입니까? 한국.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2028년까지 시나리오를 쫙 깔아놓고 있어요. 네. 외교.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상징적 효과. 빠바밤. 이렇게 외교 그러면 또 아랍에미레이트 빈살만 네. 형님 들어오죠. 누구 들어오죠. 또 트럼프 형님 들어오죠. 이게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관심도를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야당은.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높은데 C는 뭡니까? 소통인데 커뮤니케이션. 네. 근데 여기서 소통은 뭐냐? 매스 커뮤니케이션. 딱 이 임기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장면을 딱 영상으로 틀어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도층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려면 그것을 받아가는 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네. 대선 때는 보십시오. 이재명, 김문수, 예. 이준석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걸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받아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아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받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은 비교를 하면서 기저효과라 그러죠. 이전과 지난 정부. 이렇게 높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건 분명히 누적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의 이 외교 안보도 좀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어떤 지표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런 누적된 건 빵 하고 이제 그제서야 그건 6개월 뒤에 1년 뒤에 1년 6개월 뒤에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걸 고리로 바깥으로 나왔어요. 예. 장애 여론전에 들어갔는데 전국 순회 국민대회. 자, 이게 그렇다면 지금 배 소장님 분석대로라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 조금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제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네. 또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물론 지금 날씨도 춥고 장애 투쟁에 뭐 얼마나 모이겠어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누구를 해서 이것은 위한 것입니까? 이 장동혁은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가 똑같대요. 네. 근데 예. 아무리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결의에 차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분명히 효과는 있죠. 네. 지지층들을 조금이라도 결집시키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지지율을 또 급격히 뭐 15%, 20%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지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도 들어와야 되고 정책 대안도 내놔야 되고 당이 똘똘똘똘똘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 집회가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재명 정부의 또 민주당의 뭐 정치 폭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치 폭거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온몸으로 투쟁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있으나 우리가 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다른 또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요즘 민주당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은 100%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했어요. 이제 이 논의에 큰 틀이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효과적일까요? 아니 컷오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첫 번째 이 예. 민주당의 움직임은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은 뭡니까? 지금 기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 예. 이게 이른바 친청체제 구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 대표 시절에 지금 10월달 당비 받고 11월 계속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의원들은 완전히 찌그러지는 겁니다. 1대1이니까요. 찌그러져요. 예, 예. 한때는 60대 1이었는데 네. 대의원이 60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한 명이 권리당원 한 명은 한 명인 것이고 네. 한 편 것이고 60대 1이었는데 20대 1로 줄었다가 예. 이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지금 추진이 되면 이번 주에 추진될 때 네. 추진되면 완전히 친청 체제가 돼요. 친정청내 체제. 그럼 어떻게 되냐? 경선 때 지방선거 경선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청 행제 예. 친명 행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이 비명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친명이야. 그다음에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쪽은 다 보니까 친청이 돼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친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준호, 예. 또 이현주. 물론 이현주는 어딘지를 잘 모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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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게 기회인 겁니다. 왜? 예. 그래야 지방선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당대 있죠.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있죠. 그러면 그 당대표가 되는 순간 자 2006년 8월부터니까 2008년 8월까지 당대표 임기거든요. 예. 짜자잔 짜자자자잔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다음 국회의원 공천까지 지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 꼼짝 못합니다. 자 지방선거 당원들 꽉 잡아서 예. 국회의원들 꽉 잡게 되면 2030년 대선은 누굽니까? 짜자잔 정청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된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쪽도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 전당대 내년에 김민석 총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서울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제명인의 마을 제마파와 그 다음에 김어준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무슨 파입니까? 털공파. 여기에 대무협 할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할극은요. 정말 피바람이 부는 할극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무협지 그러면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김용수 선생님 아닙니까? 네. 찐렁의 티엔렁 파푸 뭡니까? 천룡팔부. 이티엔 따롱기 뭡니까? 의천도룡기. 이걸 정말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보게 되는데 무협지에서나 재밌는 일이지 이게 실제 벌어진다고 생각.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배추도사가 너무 재밌다고 난리예요. 근데 이걸 정치판에서 보게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아니잖아.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아마 통과되겠죠? 지금 전망. 워낙 의지가 강해요. 더군다나 예. 이제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박수현 대변인은 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충분히 경청을 했고 논의했다. 반발에 대해서 예. 논의했다. 그 예. 이야기는 통과를 기어이 예. 쉽게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아공에서 튀르키예를 거쳐서 예. 돌아오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당에 대한 발언이 중요한데 저는 첫 발언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의가 없어. 강훈식 실장 예. 그 가서 저기 대학 선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거꾸로요. 네. 하나만 더 해줄게요. 만약에 안 되면 정청래 대표로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타격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네. 그런데 요즘에 정청래 대표가 또 힘을 내고 있어요. 왜 내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국회의 버럭용범. 예. 버럭. 아, 아니 우리 김영- 딸이 뭘 어떻게 했다고 왜 이래? 이런데 대통령 쪽에 가까운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했는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아, 무섭게 얘기했어요. 정책실장! 예, 예. 좀 조용해. 예. 정책실장! 예, 예, 예. 이게 예. 저는 전초전이다. 아, 그런데 버럭용범. 네. G20을 가는데 예. 3실장 중에서 한 명만 안 데려갔어요. 누굽니까? 김영문 시장. 버럭용범. 예. 그 버럭용범이 어디에 출연을 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예. 여기서 판의 변화가 온 거죠.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데 각상원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거기 방송에 나가서 왜 쑤그리고 있습니까? 그 방송을 나갔어요. 버럭용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범 실장님, 당신 옆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예. 틀공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버럭 용범마저도 예.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부 세력의 변화 조짐이 심상치 않다.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부재 중인데 예.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 이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김용 선생님의 찐렁 선생님의 티엔렁 파푸 천룡팔부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근데 그거 잘 모르는 분도 많을 텐. 이 티엔땅.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경선 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그러니까 5대 5인데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호 민오를 예. 당칠 민오로 바꾸려고 하죠. 당칠 민삼. 민삼으로 바꾸려고. 예, 예, 예. 생각보다 좀 아, 수치가 빠르네요. 아니요. 지난번에 김기현 예, 당대표 전 당대표가 될 때에 그때는 당 얼마였습니까? 8 아니었나요? 당 100이었죠. 아, 100이었나요? 아, 이거 좀 틀리네요. 예,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예. 당 100이었죠. 예. 이게 뭐냐? 당 100에 가까워질수록 예. 어디 쪽에 힘이 세지는 겁니까? 당원이죠. 예. 자, 지금 뭐 당연한 얘기죠. 당백이면 당장.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지금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따지고 예. 있으면 어떡합니까? 좋아요 꾹.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예, 제목 잘 달아주시고요. 예. 제목은 우리 유리 씨가 잘 달아.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지금 당친이잖아요. 예, 민삼이야. 그러면 예. 당원이 절대적인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당칠이면은 이 당원들은 어떤 당원입니까? 어떤 당원이에요? 정청래 당대표를 만들어낸 당원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뭐다? 이거 지금 이들은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이 당원들이 누구를 만들어낸 당원? 아, 예, 예, 예. 아니 장동혁 참 죄송합니다. 예. 장동혁 그러니까, 대표를 예. 또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제가 지금 놀래가지고. 그걸 고쳐주지 않은 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낸 당원. 예, 예, 그러면 친장동혁이죠. 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방선거 예, 공천받을 사람 장동혁 대표한테 충성해. 예. 더군다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이 누굽니까? 나경원. 나경원? 네, 그러면 이거 서울시장 경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왜? 나경원 총괄기획위원장이 예. 단장이 위원장이죠. 나서는 순간 서울시장 경선도 7-3이야.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만큼 이른바 친장계로 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는 지방선거 공천 받는다 못 받는다? 뭐 어렵겠죠. 어렵겠죠. 예, 예, 이런 속사정이 예. 민주당 쪽은 신청계, 국민의힘은 당칠 민삼이 되는 이유는 친장계 또는 친나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원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잡혔었나요? 그 서로가 역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충성 양쪽이 뭐냐면 예, 지금은 완전히 네. 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쫙 반으로 찢어져 있어요. 예. 예, 저제 생각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예. 몸이 반으로 찢어져 있어요. 예. 정말 역대에 예. 없는 일인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합당 뭐 이런 보수 통합론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우리 배도사님 배 소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배도사라고 하셨죠. 예, 예.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실 연대 가능성 일축했어요. 이게 약간 패턴이 말이죠. 네. 지난 대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연대가 아니에요. 아. 하버드예요. 예, 네, 이건 중요한데. 예, 자,
항상 이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대학이 대부분 특정 대학을 거론하니까 연대가 나와. 네. 연- 특정대학 곧 연대가 껄끄러운 분들은 뭐 고대로 가라 그러면 또 고대가 또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예. 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연합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 케미가 맞아야 돼.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는 예. 왜냐하면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네. 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네. 이걸로 엇갈려 버리잖아요. 안 맞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대연정, 예. 보수 대연합을 하려면 케미가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좀 조절할 수 있는지 튜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무조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일축이 아니고 일축이 아니라 예, 예. 이거는 이제 일축이 아니라 일질의를 한 거죠. 질의를 한 거죠. 한 가지를 물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게 중요한데 장 대표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 대선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면 이긴 거예요. 뭐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수치상으로 예, 그렇죠. 예, 예. 아, 그럼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는 예, 예.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판단하거나 또는 보수 대연합을 꿈꾸는 사람들은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플러스 이걸 원할 거예요. 다 안 맞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맞으려면 대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연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 답은 이 당사자들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봅니다. 말 그대로 보수 대연합을 하느냐? 보수 대연합을 하면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보수 대연합이라는 게 언제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대선 직전에도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됐습니까? 보수 빅텐트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 어게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입장 그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강하게 이재명 정부와 또 민주당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걸 더 강조할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게 대항해야 되는 시기임을 저는 장동혁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위적으로는 그렇다. 답은 AI한테 물어봐도 배추도사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AI한테 물어봐도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배추도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 의견을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 등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축을 일지리로 보는 역시 그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해안에 다시 한번 탐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칭찬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